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상 없이 중요한 내용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영원한 왕따라고 불렸던 섹터가 있죠. 바로 동박입니다. 이 동박 시장에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국산 동박,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이 IRA의 핵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수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동박은 IRA에서 광물인지 부품인지 지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부에서요, 2023년 핵심 소재 최종 목록을 발표했는데 10월까지 IRA 세비 규정 발표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10월까지 이슈의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한다면요, 구리로 만든 동박도 IRA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박의 재료인 구리는요, 에너지 핵심 소재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포함이 된 거죠. 핵심 소재에 편입이 되고 나면요, 향후 핵심 광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양극자, 은근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박은 포함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동박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RA에 포함되는 효과를 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이제 구리를 배를 통해서 운반하게 됐을 때에 뭐 산화된다거나 이런 이제 운송 중에 발생하는 품질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공장 투자금의 보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 비용 감소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48C 조항에 따라서 정해진 임금이라든가 수습 기간, 요구 사항을 만족하게 되면 30% 정도의 세액 공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 원가의 10%에 대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가능합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의 동막업체는요, 미국 공장 신설 없이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신설하게 되면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또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긍정적인 수혜가 나온다라고 되겠고요. 자, 이 동박이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박은요, 황상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나노미터 정도로 얇게 펴서 만든 막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제조 공정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용해를 합니다. 예, 원재료 입구에서 용해를 하죠. 항산에 녹여서 용액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박 공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황상구리 용액에 구리 이온을 대형 티타늄 도령에 전착시켜서 돈박을 만드는 이제 제박 공정이 만들어지는 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슬리틴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와 출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1989년도까지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근데 1990년도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국내 최초로 상용하면서 수입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동박이에요. 말 그대로 동박, 얇을 박자죠. 구리 동자에다가 그래서 구리, 그리고 이 영어로는 뭐 일렉포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응급제를 감싸는 그런 집전체로 사용되게 되는 거고요. 적용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뭐 IT,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게 되는 거고요. 응급제를 둘러싸서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경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동박은요, 얇을수록 배터리 고용량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량화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넓고 길수록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얇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넓고 길수록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박은 배터리 원가의 10% 이내입니다. 8% 정도로 나와주고 있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 한 대에 대략 한 30km 정도, 30km 정도, 30에서 한 5, 6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정도 동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박 시장의 점유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넥실론이 세계 1위예요. 22% 정도 점유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의 왓슨 19%, 그 다음에 대만의 창춘이 한 17% 정도예요. 그 다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즉 일진 머티리얼즈가 4위입니다. 원래는 1위였는데 4위로 떨어졌고요. 그래도 생산 능력을 본다라면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현재로서는 더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구리 시장은요, 현재 40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연평균 27%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요, 대략 200만 톤 정도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이라든가 LG화학도 동박 사업에 진출을 밝힌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주가도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전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잉 공급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기료가 써요. 이 동박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전기가 소요되는데 중국은 전기료도 싸고 인건비도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을 이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일렉포이, 즉 동박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동판의 원재료가 구리입니다. 구리예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자가도 올라가겠죠. 판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런데 구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판가도 함께 떨어지는, 그래서 실적도 또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구리 가격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급등했다가 이제 가격이 좀 급락을 했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구리는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동향도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동박 업체들이요, 이제 미국에 어떻게 진출할 건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의 현지 후보지 한 두세 곳 정도로 압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말레이시아 어룩 공장 그리고 스페인 공장을 착공을 했고, 이 부분에서 생산량 증대를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8년까지 24만 톤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하이엔드 동박, 그러니까 하이엔드 동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께 6나노미터 요 부분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 넥실론이라는 기업은요, 북미 지역 두 곳의 생산 기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일본 도요타 통상하고 북미 시장 진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25만 톤, 25만 톤 생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K넥실론은요, 미국의 고객사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도요타도 내계시고 우리나라 LG, 삼성도 되겠고요. 이 고객사로부터 수조 원대의 공급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죠. 유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캐나다 퀘벡주예요. 퀘벡주에 이미 부지를 매입을 했고 올해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점유율은 낮지만 북미 지역에 가장 빠르게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빠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모습이
바로 캐나다 공장의 조감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KG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역시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련주들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바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죠. 국내 최초의 동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였는데요. 롯데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두 번째 2차 전지용 동박 상용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약점이라고 하면요. 약점이라고 한다면 롯데그룹, 요즘에 자금 사정이 안 좋죠. 자, 롯데그룹의 자금 악화에 좀 시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삼성 SDI에 한때 8조 원 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초고강도 일렉포일 개발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현재 모습이 스페인 공장의 조감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SKC라는 기업이에요. 자, SKC는 SK 넥시온을 보유했습니다. SK가 LS 엠트론 지분을 100% 인수하게 되면서 SK 넥실리온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그 SK 넥실리온을 SKC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은 대략 5만 톤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는 5만 5천 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 6만 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에요.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유럽에서 1위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2014년에요. 룩셈부르크의 동박업체 서킷포일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전지박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라던가 바이오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하이엔드급 전자박 제품 기술을 이미 완료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범용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싼 전기료와 인건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얇고 더 긴 이런 일렉포일을 만드는 하이엔드급 이 제품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은 현재 2만 3천 톤 정도 공장이 건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만드는 제품은 동박입니다. 초저조도 동박, 극박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공장을 보게 되면 헝가리, 그다음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현재 헝가리 쪽에 대규모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그동안에 천연가스가 폭등하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졌고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의 KG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삼성 SDI하고 또 SK온하고도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10월부터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규모는 1만 3천 톤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께가 좀 얇아요. 역시 하이엔드급 1400mm급의 넓이, 30km 정도 길이의 길이. 자,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죠. 자, 주가가 뭐 완전히 바닥입니다. 완전히 뭐 곤두박질 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음극재 시장도 전출했어요. 실리콘 음극재도 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칠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롯데케미칼과 함께 엮여져 있다는 거죠. 롯데케미칼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자금 악화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좀 위험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바로 SKC입니다. SK 넥실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SKC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뭔가 꿈틀꿈틀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C는 또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화학 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SK 넥실리온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뭔가 거래가 수반되면서 바닥 탈출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솔루스천업소입니다. 한때 정말 엄청났죠. 한때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유럽 지역의 에너지 가격이 그리고 전기료가 폭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떨어지게 되고 실적도 곤두박질 치면서 적자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뭐 과거치니까 이제 앞으로만 좋아질 수 있다라면 괜찮은데 당장 좋아지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동박은 공급이 초과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지만 향후에는 이 미국의 IRA 수혜를 받게 되고 자 이제 좀 전출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바닥은 탈출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바닥에서 1번 파동이 나왔고 지금 긴 기간 동안 기간지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 세기형의 패턴들이 만들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번에 돌파하다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한번 더 치고 올려야 되겠죠. 만약에 다시 여기서 밑으로 또 다시 뚫고 내려온다라면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모습만 본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동박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역시 주가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아무래도 구리라든가 요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고려아연도 구리, 뭐 아연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괴 사업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왔다가 좀 눌림받고 있는데 충분히 재차 한번 칠만한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박 관련주 네 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동안에 철저하게 왕따가 됐었는데요. 자, 이번에 노다지를 캘 수 있을지 미국 IRA 여기에서 동박이 핵심 광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또는 핵심 부품에 들어갈 수 있는지 10월 달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니까요. 이 부분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